도형의 이동 가보죠. 그럼 앞에 있는 단원들보다는 좀 양이 적죠. 개념도 적고, 문제 풀 것도 많지 않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도형의 이동 단원은, 1학기 기말고사 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수학상이니까. 근데 수학하가 너무 적죠,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도형의 이동 부분을 2학기로 넘겨서 시험 보는 학교도 있다. 심지어 작년에 서문여고 같은 경우는 원회 방정식까지도 2학기 중간고사 때 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보는 학교도 있을 거고, 2학기 중간고사 때 보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요. 어쨌든, 양이 많은 내용은 아니다. 도형의 이동. 근데 이동이긴 이동인데 무슨 이동과 무슨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은 X축 평행 이동이 있고 Y축 평행 이동이 있죠. 대칭 이동은요? 뭐 대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X축 대칭, X축 대칭, 그 다음에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그 다음에 Y는 X 대칭,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험을 내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것보다 뭐 좋아해?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뭐 있죠? 이상한 대칭 이동. 직선,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좋아하죠.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와. 어렵다기보다는 여기서 낼 만한 수준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임의의 점, 임의의 직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점 이렇게 특별한 점이 아닌 거야. 그 표면이 뭐 2,3을 대칭인 점. 아니면은 이러한 직선이 아니라 임의의 직선. 뭐 y는 2x 플러스 3에 대해서 뭐 대칭인 직선, 대칭인 도형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형의 이동이라고 했는데 사실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좀 구분이 돼야 되죠. 대칭 이동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평행 이동일 때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부호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면 점은 그냥 그대로 뭐 있는 점에서 그대로 그냥 A랑 B를 더하면 되는데 도형의 평행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죠. 물어봐야지. 이렇게 문제 나왔어. 이렇게 문제 나왔어. 자, 봐봐요. 그럼 이거는, 자, 1번. X축으로 플러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두 번째.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자, 맞죠? 자, 1번이 맞다. 손. 1번 맞다, 손. 왜 들려다가 왜 만들어요? 다시. 그럼 2번이 맞다, 손. 그럼 안 넣은 사람 뭐야? 자, 3번. 3번, 모른다. 모르겠다. 다시 2번이 많았네요. 2번 들어보세요. 2번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5명, 6명. 1번. 없어? 3번. 뭐 6명밖에 안 들었는데? 아, 이거 6명이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자, 1번. 2명. 3명. 4명. 귀감이가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2번. 2번이 왜 안 드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연기를 하는 건 아닌가 지금 살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거 X축으로 X 대신 X 플러스 1 됐고 Y 대신 Y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맞다라는 것은 이거는 무슨 평행 이동이에요?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점이에요. 무슨 이게 왜 점이죠? 자, 여러분들이 점과 도형을 구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 점은요, 그냥 X, Y만 있는 거고요. 도형은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는 0. 이게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x랑 y에 대한 식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이든 직선이든 다 이렇게 되는데 끝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끝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퀄 0이 있어야지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됐어요? 점은 그냥 이것만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뭐냐면, 선생님 F 있잖아요. F는 뭐냐? F하고 땡땡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요걸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도형의 점의 평행이동을 나타내주는 어떤 함수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자체가 도형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x, y고 x 플러스 1, y-2가 됐으니까 이거는 점의 평행이동이야. 이퀄 0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퀄 0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면은 그게 아주 정확한 구별법이 됩니다. 명확한 구별이 돼요. 아, 깜짝 놀랐네. 난 이게 많아가지고 처음에 진짜 이건 줄 알았어. 선생님 연기가 아니라 진짜 놀랐던 거예요. 이게 6명이라고. 그래서 뭐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사실 도형의 평행이동,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어렵지 않죠.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Y 부호 반대. Y축 대칭하면 X 부호 반대. 원점 대칭하면 X, Y 둘 다 부호 반대. Y는 X 대칭하면 X, Y 자리 바꾸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X, Y 자리 바꾸면서 마이너스 붙이고. 됐어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평행이동했을 때와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평행이동했을 때 저게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죠. 또 밖에 공사 소리가. 임의의 점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을 살펴볼게요. 임의의 점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여기서 살펴볼 도형들은 점, 직선, 원, 그리고 진짜 그냥 점, 직선, 원이 아닌 그냥 도형, 일반 도형 살펴보죠. 첫 번째 점, 점 x1, y1이라고 합시다. x1, y1이라고 했을 때 원이 있고, 지금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죠. 임의의 점을 뭐라고 할까? 임의의 점을 이거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 b가 있어. 그럼 대칭 이동된 점은 어디 있어요? 대칭 이동된 점은 x1, y1을 요거에 대해 대칭시켜. 그럼 어디가 있는 거야? 요만큼 갔던 것만큼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대로 와서 여기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x2, y2 이렇게 되죠. 그럼 이 x2, y2를 어떻게 찾아줄까? 이게 지금 대칭이니까 길이가 당연히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직선 위에 있겠죠. 그쵸? 그럼 뭐야? a, b는 뭐가 돼버립니까? 네, 그래서 얘가 중점이 돼버려요. 중점. 그럼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x끼리 중점, y끼리 중점이니까.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중점 성질을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임의의 직선이 있어요. y는 mx 플러스 n이야, 이게.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대요.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선 점에 대해 대칭하면 뭐 이렇게 수직으로 나올까? 그러면 이렇게? 봐요. 여기 점 하나 이렇게 잡아보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이 대칭 이동되면은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렇게 해서 여기에 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만약에 있는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여기 이렇게 점이 생기겠죠. 그쵸?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해도 이렇게 생기겠죠. 이거 다 이으면 뭐 돼요? 평행한 직선. 아, 맞아요. 그래서 직선을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평행한 직선이 나와요. 평행한 직선. y는 m, x는 똑같습니다. 플러스 n 다시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 그럼 평행이라는 건 알았어. 그럼 뒤에 있는 이거 절편은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해요? 그냥 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대칭시켜서 그 점을 지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결과적으로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 아이고, 이건 부러졌어. x-a 제곱이 아니지? 원을 갖다가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위에 어쨌든 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점 하나를 갖다가 여기다 대칭 이동 시켜봐요. 그럼 여기 점 찍히겠죠. 점 하나 갖다가 여기다 대칭 이동 시켜봐. 여기 점 찍히겠죠. 점 하나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켜봐. 그럼 여기 점 찍히겠죠. 무슨 모양 나올 것 같아요? 예, 원 나오죠. 원 나옵니다. 자, 참고로 원은요, 대칭 이동을 하건 평행 이동을 하건 원의 크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원의 반지름은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대칭 이동을 하건 평행 이동을 하건 원은 그대로 원입니다.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직선도 대칭 이동을 하건 평행 이동을 하건 직선으로 나와요. 점은 점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뭐 x 마이너스 뭐라고 해야 될까? p 다시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q 다시의 제곱은 r 제곱. 그럼 얘는 원의 반지름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겠어요? 원의 크기는 그대로라며. 그쵸? 그럼 반지름은 그대로란 말이야. 반지름은 그대로야. 뭐만 따지면 돼요? 네, 중점. 중점을 대칭시키면 됩니다. 다른 점 대칭시킬 필요 없이 원의 중심을 대칭시켜서 원의 중심 대칭된 이제 새로운 원의 중심을 구하고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의 중심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냥 진짜 임의의 도형. 앞에서 했던 점, 직선, 원은 특별한 도형이고요. 그렇죠? f, x, y는 0을 대칭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뭐 이미 도형 중에서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다룰 도형은 이차함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은. 그래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갖다가 여기 점에 대해서 내가 대칭 이동하면 어떤 모양 나올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꼭지점을 대칭 이동시키면은 여기 점 찍히겠죠? 여기 있는 점 만약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 있는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찍히겠죠?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위로 이렇게 볼록으로 나오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2차 함수라면 꼭지점을 대칭 이동을 시키고 최고차항의 계수 부호가 바뀌면 돼요. 반대로. 2차 함수는 그렇게 해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2차 함수일 때고 진짜 임의의 도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1번, 2번, 3번도 마찬가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도형을 선생님이 지금 특별한 도형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냥 알려줬단 말이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자취의 방정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취의 방정식 할 때 지금 선생님이 앞에서 그린 노란색의 자취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한 점을 뭐라고나? p, x, y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p, x, y로 설정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이용하면 돼요? 뭐 이용하면 돼요? 요거 이용하면 돼요. 어쨌든 도형이라는 건 점들의 모양, 점들의 자취잖아요.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취를 구하고 싶어? 그럼 점 하나 x, y로 설정을 해. 그런데 이게 무슨 관계예요? 뭐랑 관련이 있어? 요거를 대칭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해볼게. 만약에 이 연의 방정식이 진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내가 새로운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그때 이거를 x, y로 놓으면 헷갈리니까 이걸 x-, y-로 놓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대칭되어 있잖아. 문자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x, y가 되는 거지. x, y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 x, y와 내가 구하고자 하는 x-, y-가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a, b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나는 지금 무슨 관계식을 구해야 돼? x, y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 x-, y-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 이거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 저거는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플러스 x 다시 나누기 2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 플러스 y 다시 나누기 2가 뭐가 되죠? b 이렇게 되죠. 나는 x 다시와 y 다시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고 이미 x랑 y 사이의 관계식은 나와 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x는 2a-x 다시고 y는 2b-y 다시죠? 봐요.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는 거야. 그쵸? 저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x 대신에 2a-x 다시가 들어가고 y 대신에 2b-y 다시가 저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a-x 다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2b-y 다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잘 생각을 해봐요. x 다시에 대해서 지금 제곱했으니까 앞에 부호 사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도 y 다시 앞에 부호 마이너스지만 제곱하니까 의미가 없어. 다시 정리해서 쓰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다시 플러스 p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q 마이너스 2b의 제곱은 r제곱이 돼서 원의 방정식이 되잖아요.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지금 문자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 직선, 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도형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중점이라는 성질을 이용하고 평행이라는 성질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대칭 이동하고 반지름이 그대로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굳이 이렇게 자취의 방정식으로 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칭 이동된 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도형, 특별한 도형이 아니라 임의의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오게 되면 실제로 이걸 제대로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원래 있던 도형을 x, y로 두고 대칭 이동된 거를 x-, y-로 놓으면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데 그 관계식을 구하는 단서가 이 중점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1번, 2번, 3번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선생님이 쉽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안 끝났지? 아까 임의의 점이랑 뭐 있었어요? 임의의 직선. 이거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요. 지울게요.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이거 집에 가서 보는 사람 있어요? 처음엔 좀 보다가 이제 안 보죠?
그럼 너무 고개를 너무 세차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임의의 직선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을 알아봅시다. 임의의 직선. 임의의 직선 뭐라고 할까? y는 ax 플러스 b. 역시 여기서 다뤄야 될 도형들은 네 가지. 점, 직선, 원, 그리고 임의의 도형. 대표적으로 2차 함수. 점 x1, y1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y는 ax 플러스 b.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점 어디에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둘이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이거를 x2, y2라고 하죠. 얘를 x1, y1이라고 하죠. 그럼 이건 뭡니까? 둘이 이렇게 선을 이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할까? 이 점을 구하는 방법. 두 조건을 이용해서. 그렇죠. 두 조건을 이용합니다. 수직 조건과 그 다음에 중점이니까 이등분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직 조건은 뭐냐면 이 길이가 a잖아요. 그러면은 x2 x1 분의 y2 y1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등분 조건은 뭡니까? 요거의 중점이 2분의 x1 플러스 y1,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가 될 텐데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y는 ax 플러스 b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m이 y는 ax 플러스 b 위의 점이다. 이거를 이용하면 됩니다. 두 가지 이용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봐봐요. x1, y1 주어진 점이겠죠? 그리고 대칭이 이동되는 직선. 그래서 a랑 b도 주어진 거겠죠? 사실 여기서 미지수는 x2, y2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예요. 그 두 개를 뭘 이용해서 구한다? 수직과 이등분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두 번째,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ax 플러스 b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요 직선에 대해서 흰색을 대칭 이동시킬게요. 그럼 모양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요? 대칭 이동되는 거. 어쨌든 직선을 대칭 이동하면 직선 나온다고 그랬죠? 자, 생각을 해봐요.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여기다 대칭 이동 시켜봐.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수직 이등분 조건 이용해서 대칭 이동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네. 그쵸? 이 직선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수직 이등분에서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직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y는 아까는 평행이었는데 지금은 평행이 아니죠? 그냥 새로운 직선이 되는데 뭐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이 점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첫 번째 교점과
두 번째, 봐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점 두 개만 있으면 돼. 그쵸? 교점. 지금 흰색 직선을 녹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라고 했으니까 두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교점 하나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임의의 다른 한 점.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잡아. 이 직선 위에 있는 거 잡아. 아무거나. 제일 편한 걸로. 그거를 갖다가 1번 이용하면 되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 하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점 하나 구한 것과 교점이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지. 이해되죠? 원이 있어요. 원을 갖다 여기다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원은 좀 편하게 보면 돼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직선을 여러분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대칭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은 대칭 이동하더라도 원의 크기는 바뀌지 않아. 반지름은 그대로예요. 뭐만 따지면 될까 그러면? 네, 원의 중심만 대칭 이동시키면 돼요. 원의 중심을 어떻게 대칭 이동시켜요? 1번 방법으로. 저거 1번 방법으로. 원의 중심 점의 평행 이동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직 2등분으로 원의 중심 이동시키고 반지름은 그대로. 됐어요? 자, 도형. 대표적으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이거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아까 했던 것처럼 해서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거울이잖아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어떤 모양 나와? 이렇게 눕혀진 모양 나와요. 아이씨. 네,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옵니다. 아예 눕혀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90 딱 눕혀져 있다 이건 아니지만, 네, 옆으로 어쨌든 이렇게 데칼코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 보면 함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근데 원도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인 거예요. 함수의 이동이 아니라 도형의 이동인 겁니다. 얘는 그럼 어떻게 따져? 이거식 구할 수 있어요? 이거식 구하는 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차 함수를 이게 만약에 y는 x 기울기가 1이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대칭시키면 이거는 포물선. 물론 2차 함수도 포물선입니다. 2차 함수가 포물선인데 이게 포물선이 언제 배우는 거냐면 이렇게 눕혀진 2차 함수. 이 포물선은 언제 배우는 거냐면 선택기하의 첫 단어는 2차 곡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포물선이라는 게 봐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공을 던졌어. 어떤 궤도로 날아갑니까? 포물선의 궤도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수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 문과 애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포물선의 궤도로 날아가는데 이거 문과 애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포물선의 정의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포물선의 정의는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수학에서의 포물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러한 곡선이 포물선이 아닙니다.
알겠죠? 근데 2차 함수는 그러한 포물선의 정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를 포물선이라고 수학 교재에 쓰는 거야. 포물선이라고 그러면 선생님, 포물선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2차 함수인가요? 네, 맞아요. 문제집에서 2차 함수라는 얘기가 없는데 포물선이라고 했어? 그럼 무조건 2차 함수예요. 네, 그게 맞는 말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에서의 포물선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 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눕혀지는 도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택기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거 구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요.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게 x, y일 거 아니에요. 이거 x, y겠죠? 그러면은 이거가 대칭 이동된 이쪽에 있는 점이 x 다시, y 다시죠? 나는 x 다시와 y 다시 관계식을 구하면 돼. x 다시, y 다시 관계식 뭘로 구할 수 있을까? 두 개의 점의 중점이 요 위에 있고 두 개의 점의 기울기가 수직이잖아요. 1번 성질 이용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할 수는 있지만 안 해도 되고 나머지 특별한 도형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 그래서 굳이 자취의 방정식을 할 필요 없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따지면 된다. 교점을 따지거나 원의 중심만 따지거나 그렇게 따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임의의 직선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도 해봤습니다. 안 끝났어요. 할 게 남아있어. 지울게요. 이거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아가야 되는 거. 꼭 알아가야 되는 거. fx, y는 0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관계. 선생님 지금까지 한 게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니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문제 유형은요. 그 블랙라벨의 93쪽 좀 가볼래요? 블랙라벨의 93쪽 가보시면 유형 3번, 8번, 9번이요. 8번, 9번 이거 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잘못 배운 친구들이 많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오늘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이 한 문제는 이 도형의 이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요 유형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너무 잘못 가르치고 배우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할 때는 뭐 대칭 이동을 먼저 해야 된다. 혹은 평행 이동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부여한다거나 예? 이렇게 해서 좀 바르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fx, y는 0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정확하게 이 논리를 이해를 하면 무엇을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평행 이동했어. 그러면 이거 또 이제 아까 다 틀려가지고 또 대답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틀려도. 자, 이거 f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에요. 딱 말해줘봐요. x 마이너스 1입니다. 왜? 이건 이퀄 0 도형 있잖아요. 그쵸? y 다음 뭐예요?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X축 대칭 해볼게요. X축 대칭이야. 자, X축 대칭했어요. 그러면 뭐 부호 반대?
뭐 반대? 어? y 보고 반대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y 보고 반대예요? 자, 1번, 2번. 1번 손. 1번 손. 정확하게. 하나, 둘, 셋. 2번 손. 아, 뭐야. 야, 잠깐, 우리 9명 앉아있어요. 정확,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맞는 거 썼어요. 1번 손. 셋, 4명. 좋아. 4명. 한 명 늘어났어. 2번 손. 이거 한 명이에요? 뭐야, 나머지 뭡니까? 틀린다고 해서 뭐 선생님이 페널티를 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참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2번이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볼게.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이거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3y, 아니, 긴장하지 마요. x축 대칭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축 대칭하면. 봐봐요. y 플러스 2라고 돼 있지? 자, 이거 y 플러스 2라고 할게요. 자, 이거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보고 다 바꾸는 건가? 아니잖아요. 이거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y만 부호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뒤에는 상수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그래요. 아까 틀리고 지금도 틀린 사람 있어. 아까 틀리고 지금도 틀린 사람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저기 가면 이제 안 보일 것 같다. 이번에는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이거를 y는 x 대칭을 할게요. y는 x 대칭을 하면 첫 번째 요거를 y는 x 대칭 y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 두 번째 이거 3번까지 해야겠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는 0. 3번 위에다 쓸게. 3번 위에다 쓸게. f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됐어. 1번, 2번, 3번 바꾸자. 1번, 2번, 3번. 봤어요?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알겠어? 이건 뭐예요? x랑 y만 바꾼 거고요. 얘는 뭐예요? x 자리랑 y 자리를 통째로 바꾼 거고요. 얘는 뭐예요? x랑 y 앞에 있는 개수까지 같이 가져가서 바꾼 거예요. 자, 1번 손. 1번이 왜 이렇게 많아? 5명이 1번이? 2번 손. 2번 1명. 3번. 1명. 태훈이랑 종훈이 끝까지 안 들어. 왜 안 들어? 몇 번 들었어? 1번 들었어? 알겠어. 요게 맞습니다. 오, 드디어. 가반수. 요게 맞아요.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우리 x축 대칭이랑 축 대칭, 직선에 대한 대칭, 점에 대한 대칭, 점에 대한 대칭은 여기서 안 나오겠구나.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들, 축 대칭, y는 x 대칭, 이게 성질들이 있었잖아요. x축 대칭 y 부호 반대, y축 대칭 x 부호 반대. 그쵸? 원점 대칭 xy 부호 반대. y는 x 대칭 xy 자리 차이인지 자리 바꾸고 이거죠? 이때 얘기되는 x랑 y는 그 자체만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 x만 어떻게 한 거지? x축 대칭 했잖아요. 그럼 y만 부호가 반대로 된 거잖아. y 자리 이게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x, y 자리를 바꿨는데 x 자리, y 자리를 통째로 바꾼 것이 아니라 x랑 y 문자만 바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문자만 쳐다보면 돼요. 그게 이
문제 유형의 원리예요.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칭 이동을 먼저 하든 평행 이동을 먼저 하든 문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남았어. 그러면 자 이제 앞에 y가 왔죠. 이거를 갖다가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할게요.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할게.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이제 y 자리니까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y-1,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겠죠? 도형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소리냐? y가 x자리에 있긴 하지만은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된다.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2. 물어봐야지. 1번. 오, 2번. 2번이 맞네요. 2번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x자리, y자리, 이게 의미가 없어. 문자만 쳐다보는 거예요.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 y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어. y 대신에 y-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겁니다. 봐봐.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이거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y-1 들어가죠? 자, 3y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거 y축으로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 y 대신에 y-1만큼, y 대신에 y-1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그 문자만 쳐다보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뭐야? 9번 한번 풀어볼까요? 9번. 어디 가서 누가 뭐 대칭이동 먼저 해라, 평행이동 먼저 해라 이런 거 가르쳐 주면은 그냥 무시하세요. 한 그루 두고 한 그루 흘리고 선생님 알려준 대로 하면 됩니다. 됐어요? 같이 볼까요? fx, y는 0, 도형이 저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변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하나하나씩 바꾸는 거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y는 x 대칭을 하죠. 아, 그리고 이 순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상관없어.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됩니까? f, y, x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평행이동부터 할래요? 대칭이동부터 할래요? 뭐 평행이동부터 할까요? 플러스 2가 나와 있고 플러스 1이 나와 있죠? 플러스 2가 나와 있으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킬게요. 그러면 f의 y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 x 플러스 1, 0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대칭이동, x축 대칭, y축 대칭 시켰을 때 그 자리 전체를 마이너스로 바꾸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y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x축 대칭하면은 뒤에 상수는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x축 대칭을 하죠. 그러면 f의 마이너스 y 플러스 2, x 플러스 1은 0 됩니다. 그럼 딱 이렇게 나오죠, 끝까지. 그래서 이 과정을 토대로 저기다가 그려보면 됩니다. 자, y는 x를 그려줘야겠네요. y는 x를 그려줬어. 그러면은 지금 그 중간 y는 x 대칭하면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y는 x 대칭하면.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쵸?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했죠? 이 모양을 다시 어떻게 했어? x축 대칭했어요. x축 대칭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모양은 딱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빨간색 모양 어디 있어요? 1번에 있죠. 맞았어요? 근데 맞았더라도 이거대로 안 한 사람 있죠? 이거대로 한 사람보다 이거대로 안 한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했잖아, 그치? 다르게 하는 사람. 첫 번째 y는 x 대칭 안 하고 다르게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거대로 또 해보자. 다 처음에 y는 x 대칭으로 시작했어? 그러면은 안 되는데? 자, 평행이동부터 하고 싶어. 선생님 말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해보자. 평행이동부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평행이동 시키고 갈까요? 빨리 평행이동부터. x축 마이너스 x축 마이너스 이러면 이제 잘못 배운 거야. 다요. 해볼게 일단.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그래프 이거 쓰지 마요. 어떻게 되냐면 f의 x 플러스 1,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y는 x 대칭을 시켜버리잖아요. 여기서 y는 x 대칭을 시켜버리면 y만 그리고 x만 가는 거야. 뒤에 숫자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y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였어? 이거 두 개 다 만들어주려고 뒤에 더한 거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x랑 y만 이동하다 보니까 뒤에 이상한 숫자들이 나온 거야 지금. 그쵸?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먼저 할 거면 뒤에 숫자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fx, y에서 어떻게 숫자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fx 플러스 2, y 플러스 1은 0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뒤에 숫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먼저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대칭을 하지 말고 y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여기서 또 x축 대칭하면 안 돼. 이렇게 먼저 바꾸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여기서 y는 x 대칭하면은 내가 말했잖아요. 부호는 그대로고 x, y만 바뀐다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y 플러스 2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뭐 대칭을 해야 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했어야 되는 거지. 봐봐요.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어 만약에. x축 대칭을 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x랑 y가
바뀌면서 부호 반대가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자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 x랑 y만 고민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y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x, y 자리 바꾸고 부호 반대가 돼야 되죠? 부호 반대를 자리 전체에다 붙여주는 게 아니라 x랑 y 앞에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맞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했을 때 맞게 나오는지 보자. x는 마이너스 2만큼, y는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이거를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서 한 칸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모양이 일단 나오죠. 요 모양이 나오고 이거를 x축 대칭했어요. x축 대칭하면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요 모양이 나오죠. 이걸 뭐에 대해서 대칭했어? 마지막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했어요. y는 마이너스 x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요. 딱 나오죠. 어떻게 가든 상관없다. 제대로만 하면. 뭐 물론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조금 헷갈리니까는 대칭 이동하고 그 평행 이동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대칭 이동 먼저 해야 된다. 반드시 평행 이동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싹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야. 절대값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일단 절대값을 빼고 생각해요. 우리 그 절대값 한번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그랬잖아. 절대값 빼고 일단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의 절대값 붙었는지 y의 절대값 붙었는지 전체의 절대값 붙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대칭 저렇게 대칭해서 대칭 복사시켜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문제가 그냥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절대값 y 플러스 2였다 라고 한다면 지금 했던 거를 똑같이 하시고 y에만 절대값 들어가 있죠. y에만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뭐야? y가 양수인 x축 대칭 복사. y가 양수인 부분을. 지금 빨간색이 원래 우리가 구했던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x축 대칭 복사. 그래서 요 모양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아니라 노란색과 빨간색 합쳐지는 모양이 되는 거지. 리본 모양처럼. 절대값이 붙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이거는 합시다. x축,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은 뭘 먼저 하든 상관없어. 생각만 똑바로 하고 올바르게만 풀면 어떤 경로든지 결과는 똑같다. 하지만 절대값이 붙어 있다면 절대값만큼은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자. 알겠죠? 절대값만큼은 가장 마지막에 생각한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고 꼭 집에 가서 헷갈렸다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문자만 쳐다보고 하면 돼요.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알겠죠? 됐고. 됐어요. 그러면 뭐 중요한 거는 했고. 아 근데 원의 방정식으로 선생님 문제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못 풀어줘가지고. 그 83쪽에 6번 잠깐 볼까요? 오늘 원의 방정식 시험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좀 실어놨거든요. 오늘 알려주려고. 그리고 알려준 다음에 시험 보면 쉽잖아. 그래서 아마 6번 문제가 있을 텐데 6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뒤에 학원 가는 친구. 뒤에 오늘. 진서 뒤에 몇 시에 가요? 5시? 또 5시에 가요? 아, 참. 알겠어요. 6번만 빨리 할게요. 가르쳐줄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네. 아, 근데 지금 이제 9번째 수업이잖아요. 이제 수업 한 번만 남겨놓고 있는데, 블랙라벨을 10번에, 물론 수업 시간이 4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10번에 끝낸다는 거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에요. 여러분들 잘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블랙라벨은 또 풀어볼 거예요. 뭐 책을 이렇게 풀어보는 건 아니겠지만, 오답을 풀어본다든지, 선생님이 시험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블랙라벨은 계속 풀게 될 겁니다.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자, 이렇게 돼 있어. A랑 B가 있고, P는 이 원 위의 점이에요. 그랬을 때 뭘 물어보고 있냐면, PA 제곱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제곱 플러스 제곱하면 뭐 생각나? 중선. 오, 중선정리 생각나요? 그럼 다행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점과직선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중선정리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 제곱 플러스 제곱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뭐 이렇게 갈 수 있어. 여러분 중에서 분명히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아, P가 여기 원 위의 점인데 이 원의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잖아. 든든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P를 X, Y로 설정을 해. 그래서 이거 제곱이야. 그러면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이게 X, Y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네. 그치? 이렇게 해서 쭉 전개를 했더니 처리가 안 되죠. 뒤처리가. 그쵸? 뒤처리가 안 됐을 겁니다. 아, 되나? 안 됐을걸요? 네,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먼 길 가는 거고요. 이거는요, 중선정리 이용하는 거예요. 중선정리를 어떻게 이용할까? 봐봐요. 이 위에 점 P가 있어. 그러면 P를 기준으로 A랑 B를 그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죠? 여기서 중선 그을게요. 여기서 중선 긋는다는 건 여기 중점이 있다라는 거죠? 중점이 몇 컴마 몇입니까? 3,4네요. 그쵸? A, B의 중점이니까 중점 변하지 않겠네요. PM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중선 정리에 의해서 PA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2배의 PM의 제곱 플러스 MA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봐봐. PA의 제곱과 PB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MA의 제곱이 어때요 지금? 고정이죠. 그럼 뭐가 커지면 최대야? PM의 제곱이 커지면 최대예요. PM의 제곱이 커지면 최대가 돼. 근데 그 와중에 또 뭐가 고정이야? 그 와중에 M 고정이잖아. 그럼 P가 M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P가 M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점 P는 원 위의 점이야. 언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번 시간에 했죠. 마지막에 선생님 참고로 가르쳐줬죠?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원 위에 가장 가까울 때랑 가장 멀 때 뭐였어요? 원점이랑 이으라고 그랬죠. 원의 중심이랑 이으라고 그랬지. 그랬을 때 가장 멀리 있을 때가 이 선분 길이의 최대가 되는 거고 여기 안쪽에서 만나는 게 이 선분 길이의 최소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냐면 이 최대값은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거고 최소값은 점과 중점 사이의 거리에서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뭡니까? PM이 여기서는 선분 PM의 제곱이 뭐가 돼요? 5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6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얘는 2가 되는 거고요. M의 루트 2였으니까. 38 곱하기 2에서 7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최소값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최소값이었으면 요게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중선, 이거 문제 있지 않았나? 있을걸요? 오늘 시험 문제? 아닌가? 내가 이거 낼까 하다가 안 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거 한 문제 해봤고요. 뒤에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스텝 3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거 풀려나면 끝내오면 되겠네요. 도형의 이동은 문제가 굉장히 적어요. 21문제밖에 없네, 스텝 2가. 그렇죠? 스텝 3는 8문제긴 하지만 네, 이거 다음 시간에 끝냅시다.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요. 남은 시간에 시험 볼게요.